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특집 방송 준비를 했고요. 주식 민원 처리반 3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휴 동안 아무래도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장에서 다시 한번 출렁거리는 거 확인을 했고 또 이미 우리 금요일장에 어떤 마감을 지었는지 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 나스닥과 또 우리 지수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메모리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주의가 커져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현 구간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해결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여러분께 있어서 현명한 대응 전략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 이제부터 앞으로 시작될 시장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품고 내일 아침을 맞이해야 할지 지금부터 다가가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자, 주식 민원 처리반 3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반가운 두 분 모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최태훈 의원, 또 주식명가 MTNW 박진섭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휴일인데도 나와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께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의견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태훈 어드바이저께 여쭐게요. 최근에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뭘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장이 열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사는 날은 오르지만 또 파는 날은 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업종을 꼽아서 본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주목하시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밸류에이션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지속적인 우하향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금요일 날 상한가가 17개 종목이 상한가를 올라왔는데요. 대부분 전부 다 1,000억 미만의 소형주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금이 굉장히 빈곤한 상황에서 작은 이슈 하나에만 크게 반응하는. 자,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 어둠이 걷히고 나면 선명해질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 종목들, 실적에 기대되는 종목들로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시장의 현인들은 이런 급락 구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관론자의 주식이 장기 투자자의 주식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과감하게 이런 어두울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해야 될 섹터로 저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 더 이전에는 전력 관련 기업들도 물론 좋다라고 보지만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신규 팹 건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가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지역에 1,500조 정도의 투자 자금이 쏟아진다라고 봤을 때 가장 먼저 그 수혜를 받게 될 섹터는 바로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도 전공정 섹터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발주되는 것이 전공정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같은 시장이 급락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전공정 섹터는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 움직임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KC텍이라는 종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필수적인 이 CMP, 평탄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슬러리라는 소재도 같이 납품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실적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맞게 주가 역시도 고점에서 계속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VM이라는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전공정단에서 강조드렸던 종목인데요. 반도체 낸드의 고단화의 핵심, 이 폴리에처 장비를 SK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VM입니다. 이 두 기업을 보시면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장은 거의 이 부분에 와 있어요. 대부분의 역배열 구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종목이 신고가 부분에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신규 팹에 발주를 넣었을 때 전공정단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섹터가 바로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녹아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PSK라는 기업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 반도체 드라이 스트립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없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못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1분기 실적이 110% 증가되면서 그 실적이 이 주가 상승을 계속 상방으로 밀어붙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역시도 지금 전고점 부근,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이렇게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시장이 최근에 침체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 부근에 잡아준다는 것은 특정 보이지 않는 수급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수급의 힘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전공정단 종목들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한화비전 같은 후공정단 기업들은 주가가 바닥으로 쳐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수혜를 전공정단이 받고 나서 한참 후에 그 뒤에 수주가 후공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에 맞게 전공정단 기업을 먼저 포트폴리오에 한두 개 정도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 후공정단으로 수급을 바꿔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중순부터 8월 초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전공정 관련 기업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의 성적표를 출시하게 될 텐데 놀라운 어메이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음 주 시장이 급락 출발할 것이 거의 좀 분명해 보이지만 시장의 급락을 오히려 슬기롭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전략을 가지고 전공정단 기업들 한두 개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서서히 담아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부터 여러 가지 증설에 있어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결국엔 수혜는 반도체 소부장이었는데 전공정에 대한 비중을 일단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후공정으로 조금씩 이어가는 그러한 투자 방향성 언급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박진서 위원님 오랜만에 또 인사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려운 시장에 나와 주셨기 때문에 궁금해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섹터, 어떤 업종에 주목하세요? 지금 시장은 사실 너무 쉬우시다고 하면 또 제가 좀 그렇고 아마 저 보면서 이제 어떤 분은 이게 누구야? 이런 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신입 전문가 아닌가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서서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장 그동안 커다란 수익 안겨줬던 종목들이요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략 한번 저희가 파워포인트 자료가 나갈 텐데요. 그동안의 전략 무작정 고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장 어떤 변화 요구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때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 주제 특정 테마 사실은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손이 나가실까요, 과연? 이 수많은 지금도 물론 시장에서 물론 소수의 보험업종 비롯해서요,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 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 종목들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기존 주주가 워낙 급락의 급락을 넘었죠. 폭락 거듭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손이 쉽게 안 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하다 또 내가 예를 들어 반도체 이런 주요 핵심 종목처럼요 고점을 잡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근데 다음 한번 저희가 또 화면을 보시면요. 사실 이제 지금 핵심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황금서 매매, 지지서 매매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핵심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음을 타다가 결국에는요. 황금선 같은 주요 지지선 어떤 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주요 지지선에 오게 되면 강한 또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되돌림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가 기회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아무리 많은 분들이 대부분 솔직히 요새 보면은 주식에 물려있다, 손실이 크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런 핵심주들 특히 되돌림 반등 나올 때 그때 타겟팅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저희에게 사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주도주는 물론이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요새 아마 시장의 변화를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와인에 약간 취해 있었죠. 주도주들 잘 간다. 핵심주들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핵심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핵심주조차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매수가 선뜻 이 매수 키를 눌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지금은 뻔히 좋은 걸 알지만 지금 여러분들 계시지만 보험주 이거 잘 갑니다. 잘 간다는 표현보다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기대 상승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크지가 않다는 게 또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지금 아마 보험주들 선뜻 금리 인상기가 왔다고 해서 선뜻 매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시장은. 많은 분들이 마음이 지금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전히 이런 시장에서도요. 오히려 저점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알던 뭐 반도체, 전력 설비, 원전 이런 AI 관련주들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동안 시장에서요 뒷방에서 그냥 조용히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철저하게 주가 메리트를 무기로 해서요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주도주로 올라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또 조정이 왔다가 또 다시 가는 요새 뭐 가장 강렬한 테마 애국 테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요 흥묘백묘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꼭 그 핵심 주도주 물론 지금까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요. 뭐 6월까지 애국 테마다 아니 무슨 테마다 이런 테마 발언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AI 테마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근데 벌써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시장은 늘 변합니다. 벌써 한 달 전부터 이런 테마주들 저희가 예전에 알던 시장이죠. 그런 시장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테마주들이 강하게 가는 현상. 그리고 이런 테마주에서 상한가도 뭐 여러 번 나오는 현상. 상한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에 맞추지 않으면 지금 이 더운 날 겨울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테마주 매매 또는 개별주 매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흥묘백묘지 이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특정한 매매를 고집할 필요도 없고요. 특정한 주도업종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담백하게 시장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온다. 바로 핵심 리그죠. AI주들이 가는 리그가 온다. 핵심 업종들이요. 그럼 그때 다시 그 종목에 집중하시면서 포트 매매든 단기 매매든 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완전히 변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 맞춰서 되는 게 중요하다. 다음에 보시면 결국 지금 이제 대응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에 물려 있거나 요새 뭐 유튜브를 보면 밈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수익이 낮다가 아니라 서로 손실 많이 난 걸 보고 서로 위로를 하면서 코믹하게 만드는 밈이 요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떤 핵심주, 핵심 업종 사실은 분명히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근데 그런 거에 어떻게 우리 지금까지 어떤 이론과 논리에 매몰돼서 매매하신다면 저는 시장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 언젠가 그들의 시간이 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동참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물론 핵심 주도주 내에서도 크게 밀렸을 때 황금선 자리죠. 예를 들어서 그런 주가. 그때 매수하시거나 전혀 매매 안 하시던 개별주. 지금까지 아예 뭐 관심에도 없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요새 뜨겁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전면에 주도주에 놓으시고요. 꼭 이런 종목들이 뭐 잡준이 아니냐. 물론 적어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에 놓으시고 매매하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화랑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업종과 테마, 오늘 주제에 어떤 그런 게 국한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신다면요. 얼마든지 지금도요. 화랑장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벌써 한 몇 주 전부터요. 내 포트의 종목을 최대한 사실 비워놨어야 됩니다.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요. 포트에는 뭐 많아야 한 개, 두 개의 포트 가져가시면서 시장을 매매하셨다면 지금은 얼마든지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맞춰서 대응하신다면요.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종목에 한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으로 어느 정도의 계좌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힌트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여러분께서 고민되는 종목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입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오름 테라퓨틱 네, 매수가와 네. 비중은요? 87,000원이고요. 예, 네, 40% 정도요. 87,000원. 혹시 그러면 올해 들어가셨을까요? 네. 네. 올해 잠시 고점에서 내려왔을 때 지지를 네. 할까 싶어서 들어갔었던 가격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낙폭을 보였네요. 포트상에서 좀 아픈 종목이실 것 같은데요. 바로 최태훈 의원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해 주셔서. 오름 테라퓨틱스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87,000원의 매수면 지금 거의 손실이 40%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네. 근데 이 기업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좀 특징이 좀 나타나는데 뭐 이 기업의 성장성이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DAC 기술이라고 해서 단백질과 항체를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것은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작년 말에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15,000원짜리 주식이 막 15만 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10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예. 이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시장의 중심이 바이오가 아니라 AI 쪽으로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로 네. 인해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약하고 그 돈이 지금 AI,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조금 미리 대응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놓쳤네요. 대응이 좀 늦어서 지금은 네. 매도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맞습니다. 손절매도 못하고 그러신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림을 잠깐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87,000원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물타기를 네. 하지 않으셨을 걸 감안하면 이 정도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위치를 보면 매수하는 위치가 조금 어설펐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일정 네. 기간 동안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이렇게 네. 분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역의 배열로 전환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네네.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장 참여자, 특히나 주포가 이 기업을 많이 올려놨던 그 주포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갔기 때문에 가격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우하향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면은 보시면 거래량이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오늘도 이번에도 보면은 금요일 날 맞아요. 거래량이 28억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 기술력은 괜찮으나 너무 많이 시가총액이 비대해져 있었고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대로 나온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나마 이 헬스케어 관련 섹터가 신고가 랠리를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식으면 이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로도 자금이 좀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매도보다는 차후에 거래량이 지금 거래대금이 28억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래대금이 100억이 넘어가는 날이 한번 올 겁니다. 그때 네네. 추가 매수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이미 40%나 돼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조금의 추가 매수 이후에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제가 보기에 84,000원, 7,000원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네. 적어도 한 30%에서 40%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좀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 종목에 40%씩 담아놓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오냐면 그 종목이 안 가면 오름 테라퓨틱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좌 전체가 정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장이 왔을 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하이닉스가 60%고 오름이 40%거든요. 네, 두 종목에 다 담겨 있으면 시장과 동화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후에는 종목당 비중을 15에서 20% 이상은 좀 제한하는 그런 규칙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거래대금 100억 말씀드렸죠. 100억 이상이 네네. 나오는 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르게 올라왔을 때 30에서 40% 정도 회복이 된다면 네. 비중 조절을 해서 회복됐어요. 한 15에서 20% 정도 비중을 좀 안쪽으로 낮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물 타는 것은 지금 이제 단가가 워낙 낮으니까 네. 조금 물을 타놔야 되나 아니면 확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손절을 해야 되나 막 네. 제가 거래대금 100억을 왜 말씀드렸냐면 네.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돈을 또 쓴다?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계속 멈춰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100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누가 그렇죠. 이 특정 네. 재력을 먼저 선취한 세력이나 어떤 주체가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진입되는 것을 네, 가늠하려면 100억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6월달, 7월달에 최고 거래대금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네. 거래대금 들어오면 그때 그렇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단가 알겠습니다. 관리와 비중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시그널을 일단 거래대금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오가 요즘 좀 아프죠. 응원 드려보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자, 어떤 예. 종목 살펴볼까요? 예, 성호전자 36,000원에 30%요. 아, 32,000원. 36,000원이요. 아, 예, 예. 그리고 30%요? 예, 예. 예. 자, 지금 박진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원래 예. CPO로 참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어떤 방향성 보일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요. 네. 뭐 이거 성호전자 사실 제가 뭐 최근 들어 공개 방송 이럴 때 좀 많이 상담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성호전자인데 예, 예, 이거 혹시 매수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한 두세 달 됐어요. 네? 두세 달. 한 두세 달 전이에요. 두세 달 예. 정도요. 예. 수익도 보셨나요? 아니면 바로 어떻게 주가가 떨어질 때 샀어요. 조금씩 보다가 조금- 내려왔다고요? 예, 조금 내려질 때 이제 반등할까 싶어서 샀죠. 아,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예. 아, 그러니까 많은 이게 사실 매매가 이제 저희가 이게 보면 이제 반등이란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점을요. 예. 근데 그 저점이 저희가 어떤 의미 있는 저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제 성원자 저희가 한번 제가 저 이 기업 내용은 아실 거예요. 뭐 전원 공급 장치 또 이제 바로 이제 필름 콘덴서 뭐 이런 뭐 강점이 있는 기업인데 사실 뭐 이게 바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또 인버터 또는 뭐 5G 기지고 5G 기지고 또 신재생 에너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사실은 이 필수적인 미래 산업 뭐 여기 사실은 핵심주로 또 꼽히면서 주가가 워낙 강세를 보였는데요. 제가 예. 아마 두 달 전이다. 그럼 한번 저희가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이 실현 이런 게 온다는 1번 보시면요. 어마무시합니다. 현재도 내려왔다고 해도 1646%. 주봉 보겠습니다. 예. 1892%. 요새 사실은 지금도 이제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이렇게 일단 일봉 주봉 이 상승률 보면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다 사실은 아프게 얻어맞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최근 들어 보면은 주가 트렌드를 보면 그나마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 상승률이 1000%가 안 되는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이나 개별주나 강세를 보이는 게 또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호전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거 좀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데 이게 추세가 사실은 이게 진작에 사실 무너졌거든요.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정도 흐름이면 사실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붕괴가 됐다는 우리가 뭐 추세가 무너졌다. 그 다음에 이제 붕괴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추세가 사실 붕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앞서서 공개방송할 때 제가 종목 상담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2만 원 위에서 제가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이런 종목은 사실 제가 저번 주였죠. 종목 상담 해드릴 때도 2만 원 위로 한번 이런 티오름이 나올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은 정리하시라. 또는 종목 교체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2,75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주가가 뭐 지금 다시 또 내려오면서요. 회복을, 그죠. 22,75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그 자리에서 지금 얼추 보더라도요. 한 뭐 20, 30% 다시 내려오면서 어제가 금요일 저점이 17,100원이죠. 예, 100원입니다. 그럼 이제 직전 저점이 보시는 것처럼요. 17,680원이고요. 지전 저점을 깨고 사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11% 금요일 날 또 이제 목요일이었죠. 네, 목요일 날 또 이제 네. 급락을 했고요. 하락을 했고. 한번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은 그래도 외인과 기관의 매도가 엇갈리는데 이게 의미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그죠? 의미가 없이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상당히 좀 뭐 힘든 국면입니다. 근데 혹시 이거 물타기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손절을 할지 물타기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손절 아닌 물타기. 예. 근데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늘 이건 종목 상담할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성호전자 물론 좋은 주식이니까 이렇게 몇천 프로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과 트레이딩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다. 길게 보겠다. 투자한다. 그러면 이 종목 보유가 현재 시점에서도 물론 이 손실이 거의 5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 잡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가 맞는 거죠. 근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 내가 매매해서 시세 차익을 얻겠다. 그럼 이 종목은 벌써 추세가 완전히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매수해서 10% 20%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종목들이 분명히 지금 시장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약에 투자 관점으로 본다, 보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 종목 교체가 맞는 거죠. 왜냐? 이 종목도 물론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뭐 내일도 예를 들어서 지수가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보다는 사실 종목 교체 관점이 트레이딩이라면 종목 교체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주가 자리를 한번 잡아드리면요. 사실은 이거 뭐 황금선 자리죠. 이 17,000원은 반드시 이 자리입니다. 17,000원. 바로 이 자리는요. 예.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17,000원이 무너진다면 이거 지지가 안 된다면요. 여기는 한 번 더 아래로 하락을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7,000원은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도요. 2만 원, 일단 2만 원 돌파 안착이 중요하고요. 아래로는 17,000원 지지가 중요하다. 위로는 2만 원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 이걸 먼저 주가, 황금선 주가 포인트로 보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아버님이 나는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하겠다. 그죠? 이게 트레이딩이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종목 보유와 종목 교체가 엇갈린다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연말까지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해요. 그러시면 연말까지? 예, 예. 뭐 그런 긴 관점이라면 네. 뭐 충분히 뭐 일단 보유하신 채 전략 잡으시고요. 그럼 제가 드린 예. 황금선 아래로 17,000원, 위로 2만 원. 요 자리를 중요하게 보시면서 네. 지지 또 돌파 안착 체크 포인트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17,000원과 2만 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두 번째 전화 받아왔고요. 이어서 문자함 열어보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들 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LG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평단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19만 2천 원으로 나와 있고요. 비중은 35% 적혀 있습니다. 자, 최태훈 위원님께 LG전자 들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종목인데요. 지금 옆으로 횡보 기간 거치고 있잖아요. 이제 정말 때를 논할 수 있는 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운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래 비전이 확실한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좀 남겨둬야 되고 단발적인 시세만 줬던 종목들 또는 성장성이 정체되는 종목들 그런 산업의 섹터들은 조금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 좀 버려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지금까지 가전사업만 하던 그런 회사였잖아요. 근데 가전사업은 전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5% 이내의 마진율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없다라고 봐서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 다운되었던 종목이 바로 LG전자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급등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LG전자에 투여됐던 밸류에이션은 바로 로보틱스 사업이거든요. 이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LG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급등 구간이 이렇게 엔비디아 생태계에 그런 호재가 반영됐던 그런 급등 구간이었죠. 대부분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나와서 거의 급등하기 전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LG전자의 성장성은 2분기 실적으로 이제 증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이제 원래 가전만 하던 그런 회사가 본격적으로 공조 회사와 AI 생태계의 핵심이 데이터 센터의 공조, 칠러 분야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실적이 독보적으로 상승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이제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문자 보면은 19만 2천 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 단가가 막 30만 원, 40만 원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좀 염두에 두세요라고 조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비중도 35%고 가격도 지금 현재 가격이랑 크게 멀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좀 보고요.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주 초반에는 좀 하방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 AI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견뎌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기업이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8월달, 9월달 또는 연말에 갔을 때 과연 얼마 정도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현재 위치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현재보다 상당폭 상승해 있는 구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지금 7월 달 힘든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LG전자는 없는 분들, 미보유자는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라는 성장성을 기대하시고 오히려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LG전자 시청자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버텨주시자라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긍정적이네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평단 자체에서는 큰 우려는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움직임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함 열어볼게요. 이번에 큰 종목으로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요. 자, 매수가가 중요할 텐데 158만 원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 보니까 과거의 지지가 지금 현재 저항으로 부딪히는 구간에서 매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셨던 건지 싶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지금 자리는 하방이 더 열릴 것이냐 지금 고민되는 구간이잖아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 비중이 5%밖에 되지가 예. 않기 때문에 뭐 비중 조절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삼성전기 사실 추세가 무너지면 일단은 관심주에서 사실 저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심주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종목이 사실은 좋은 종목이죠. 저는 뭐 실적 매매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추세가 저는 뭐 제 관심주가 원래는 70개가 됐는데요. 그게 지금 20개도 안 됩니다. 관심주가 추세가 이탈되거나 붕괴되면 관심주에서 삭제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언젠가 다시 추세가 살아날 때 그때부터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삼성전기 정말 뭐 포트의 단골 손님이었죠. 계속 관심주 등록돼 있다가요. 한 2주 전인가요? 제 관심주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보시다시피 사실 급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다 아시는 바로 전자품의 쌀이라고 불리는 거죠. 바로 이제 MLCC. 바로 이 모멘텀 때문에 바로 이 쇼티지 현상 또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이 물량들. 이런 뭐 말 그대로 비테크 기업들이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삼성전기 상당히 무거웠던 종목 중에 또 하나인데 바로 이 AI 서버에 바로 일반 PC나 뭐 사실 이런 부분 스마트폰보다 이 MLCC 이게 뭐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멘텀으로 주가 강세를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저희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종목도 지금 상승폭이 일봉 900 거의 한 1000%, 주봉 당연히 1000% 넘었죠. 이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이든 이 시장에서는요. 많이 올라온 거 사실은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상승폭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뭐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됐든 간에요.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사실은 241만 7천 원까지 였던 주식이 지금 뭐 127만 7천 원. 이렇게까지 뭐 급락세를 단기간에 보일 줄은 예상하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뭐 이렇게 단시간에 급락세를 보일 줄 몰랐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역시 지금 뭐 다행히 비중은 5% 그리고 손실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종목은 어떻게 돼가느냐 똑같습니다. 이 종목 만약에 투자 관점이다. 무조건 홀딩이죠. 홀딩으로 보시고요. 하반기까지 보시든 더 흐름을 뭐 말 그대로 AI 이 서버 반도체 장비와 동시에 그 전에 각광을 받았던 게 바로 MLCC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았고요.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게 반도체 장비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MLCC도 순환매가 돌면서요. 다시 강세를 볼 가능성이 분명히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고로 이 종목을 투자 관점으로 본다. 당연히 홀딩이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겠다. 그러면 일단 아래자리죠. 120 바로 5만 원 지지 중요하다. 상단입니다. 일단은 140만 원 돌파한 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내가 먼저 투자의 성향을 먼저 분류 지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뭐 종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 교체다, 홀딩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홀딩할 종목이 있는 거고요. 종목 교체할 종목이 있는 거고요. 투자 성향 먼저 정하신 다음에 제가 드린 황금선에 따라서 대응하신다면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140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단과 하단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특히나 전력전선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대한전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31,366원의 비중은 10% 나와 있는데 이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60% 넘게 밀려 있습니다. 역시나 한번 산을 그린 종목입니다. 다른 전선주 오히려 대원과 가온 전선이 더 잘 갔고 대한전선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이 종목에 있어서의 때가 또 올 수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두 달 전 이 시간엔 대한전선은 76,000원 정도였어요. 예. 두 달 만에 2만 원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하락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 정도 천대받을 그런 종목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큰 육성이 글로벌 시장의 아젠다잖아요. 뭐 해상풍력이라든가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원전 같은 이 신재생에너지단에서도 이 초고압 케이블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와 고객을 이어주는 이 방식이 전력 연결 방식이 케이블 아니면 뭐 무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 전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선은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고압 케이블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초고압 케이블 만드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상장사로는 유일하죠. 그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폭발을 했었어요. 그 실적이 과연 2분기에는 침체가 우려가 돼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가? 아니에요.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좀 나와 있는데 그 성적표는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기업은 구리 가격의 상승분을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 효과,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계약서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의 상승은 곧 이 전선 관련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미래의 강력한 성장성 이미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전선이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해저 케이블의 시대가 왔잖아요. 데이터 센터로 이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데이터 센터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 해저 케이블이 굉장히 고마진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두 달 동안의 시장 급락은 이 기업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매수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렇게 고점에서 상승 전 모든 상승폭을 두 달 만에 반납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매수하려는 주체보다 매도하려는 주체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7월 달에 시장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전선은 하반 경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 기업을 이 가격에서는 더 팔려는 수급보다는 저가 매수하려는 수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이 차트 기술적으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수 가격이 다행히 높지 않아요. 31,366원. 뒷자리가 6원인 거 보면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온다면 가격적으로는 31,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31,000원 부근으로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동그라미 친 원이죠. 그러면 비중을 20% 정도까지 좀 추가 매수해서 주도주의 싼 가격에 좀 올라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전선 살펴봤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HM넥스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원 정도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올랐었네요. LED랑 또 반도체 이송 장비 전문 업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님께 여쭐게요. 자, 9,700원이면 꽤 괴리가 큰데요. 이게 사실 이런 예. 기업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이제 뭐 지금 시장의 핵심이죠. 또 바로 이제 반도체 장비 사업, 바로 이 관련해서 이 장비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요. 자회사를 편입해서요. 동시에 LED 사업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말하면 자동차라든지 이 관련 현대차, 기아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죠. 55억 순이익 흑자. 다음에 또 이제 보인 것처럼 109억. 올해도 49% 증가세를 보였네요. 실적이 좋은 가운데 한번 제가 실적주라는 거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시장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별로 백악이 묘다. 뭐 실적이 좋든 앞으로의 전망이 좋든 간에 수급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집니다. 수급이 모든 걸 말해주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게 수급이고요. 그 다음이 실적 및 차트, 뭐 구구절절한 것들이 많이 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포의 수급이죠. 이 주포의 수급이 움직이지 않는 한 어떤 좋은 종목들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점점 오히려 머니무브 현상이죠. 지금 주시장의 돈이 은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요. 더군다나 이런 시장에서는 수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주가 수준이 사실은 뭐 10,000원 돌파했던 게 지금 뭐 2,000원, 700원대. 고점에서 72% 급락. 현재도 거의 저점에 있고요. 이거 뭐 주가 수준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뭐 변방 업종도 아니고 핵심 주도 업종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종목 말씀드리면 지금 거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이 만약에 아까 똑같습니다. 종목이 다 나쁜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종목이 투자 관점이면 홀딩. 그런데 만약 트레이딩 관점이면 이 종목보다 더 빠르게 10%, 20%, 50% 올라갈 종목들이 분명히 시장에 여러 종목들이 지금 내일도 물론 시장이 하락이 예상되지만 내일도 여전히 뜨거운 종목들은 강하게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투자 관점은 보유,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사실은 빠르게 종목 교체해서요. 힘 있는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거의 대부분의 차트가 비슷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두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관심주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진 시장이라 오히려 재연절 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일은 장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두 분께 힌트 얻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위원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시장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결국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아마 월요일도 조그마한 소형 종목들이 좀 특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실기가 어렵잖아요. 믿고 매매하기도 어렵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순간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등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의 프로라면 그런 종목을 거래하시라라고 권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엔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2분기 실적이 급증이 예상되는 믿을 만한 미들맨 LTC라는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TC는 두 자식이 장성해서 효도를 톡톡하게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일단 낸드가 고단화될수록 구멍을 뚫고 깎아내야 되는 작업, 이 시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단 이하로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시가격 분야는 낸드 고단의 핵심 수혜 종목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1단부터 300단까지 동일한 구멍을 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미세한 화학적 변수를 우리 통제해야 되는 인산 시가격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LTC의 자회사 LTCAM은 지금 현재 고객사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산 시가격을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분기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300단 이상의 낸드가 원래는 15% 정도의 비중을 생산 비중이었는데 이제는 50% 이상 생산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자회사 LTCAM의 2분기 성장성은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자식은 세정 장비 분야에서의 LSE라는 회사예요. 역시 LTC의 자회사인데 이 습식 세정액을 현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 습식 세정액이 시장이 지금 현재 35% 정도의 매출에서 지금 59%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 역시도 실적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치를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주가가 굉장히 침체되고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이 기업 신고가 부근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왜 올라와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침체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왜 주가가 고점 부근에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가격에서라도 사야겠다라는 매수세가 현재 55,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이 주 초반에 주가 하락이 있는다면 이런 기업들은 21선, 5일선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198%가 증가가 됐어요. 어메이징한 실적이었는데 2분기도 이에 못지않은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주가가 하락 온다면 매수해야 된다. 자, 목표 가격은 1차론 7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은 모든 이평선이 무너지는 45,000원 이 구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여기서 큰 힌트 주셨고요. LTC였으니까요. 관심주로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박준섭 위원님, 관심주. 예. 삼성전자인데요. 오, 저희가 내일은 최태원 회장님을 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네. 팔지 말아라라고 하셨죠. 네, 뭐 최태원 회장님을 저희는 내일 꽉 한번 저희가 믿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반도체 수요가 아비규환급이다. 증설만이 생명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이. AI로 한정해도요. 올해도 최소 60에서 100%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전체 반도체 수요는 최소 50에서 60% 증가 이렇게 전망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 미래에셋증권이죠. 우리 박효주 회장님. 오히려 웬만한 애널리스트나 증권 평론가, 뭐 전문가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보다 바로 이 오너분들, 이분들의 어떤 이 직감 또는 이걸 믿어야 된다. 오히려 더 가장 내세운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오너의 입김. 그럼요. 네. 예, 그게 오히려 어떤 분석보다 날카롭다. 이렇게 오늘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저 메모리 반도체 사실 이 확보가 국가 간에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이 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현금 자산이 약 147조 원에 이르는 이 현금 대규모 자산 보유가 강점이죠. 그리고 ADR 상장, 미상장 물론 부인했습니다. 즉각 했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증권방송에서 추천은 사실 그렇게 커다란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 혼돈의 장이기 때문에요. 많이 오른 것들이 얻어맞으면서 순간 언제 내려갈지 급락세를 보이거나 사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겁을 내고 있다. 그게 예전에 더 많이 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이런 국면에서 황금 주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는 하락하면서 자유로운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하락하면서 접어든지가 좀 됐죠. 황금선 아래입니다. 24만 원. 24만 원 지지. 네. 아주 중요하고요. 위로는요. 금요일 종가죠. 25만 5천 원 돌파. 안착이 중요 체크 포인트를 보시고요. 대응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4만 원 지지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또 여러분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연이어서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최태훈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잠시 후 9시부터 시작하는 거 맞나요? 네, 제가 이제 내일 월요일장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침체될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 정답을 갖고 왔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나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잠시 후 9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박희섭 위원님 또한 그 시간 열어주셨습니다. 9시에 시작을 하네요. 네, 뭐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사임텐에서 방송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저희기도 한데 어쨌든 박 대표가 6개월 만에 컴백했습니다. 그동안 뭐 했을까요? 과연 박 대표가 쉬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AI가 시장 중심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제 매매도요. 로직만 잘 갖춰준다면 다소 멀리 느껴질 수 있는 AI 바탕 코딩, 알고리즘 활용, 이 시스템 매매. 말만 해도 좀 어렵죠. 근데 이런 매매도요. 비전문가도 쉽게 코딩을 이용해서요. 바로 이런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주제가요. 황금비서들과 함께하는 투자 여행인데요. 바로 특히 이런 변동성이 커다란 장에서는 사람만의 직관을 이용한 매매는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AI 활용해서요. 이 매수 비서, 매도 비서, 관찰 비서, 타이밍 비서 이 4명의 황금비서를 만들어서 컴백을 했고요. 이 투자 여행에 대해서 역시 브리핑해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부터 또 장중 공개 방송을 아침 8시부터 하게 됩니다.
그때도 많은 참여 또 하셔가지고요. 아무튼 뭐 좋은 종목들 많이 또 만나신다면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잠시 후 9시 바로 곧 이어서 또 별도의 시간 마련해 주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태훈, 박진섭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방송은 주식 민원 처리반 4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